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도경 선생님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선 이유는 튜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아리아 오리엔테이션을 촬영을 하러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딱 2달 전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커리큘럼인 튜닝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똑같은 엔지 아니냐? 그럼 아리아랑 튜닝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증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튜닝이 어떤 커리큘럼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뭐 튜닝이 뭔지 보다 일단 먼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를 간략하게 좀 소개하면 부끄럽지만 일단은 지금 디턴이라고 하는 대구 수성구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디턴 전과목 통틀어서 수강생 수가 가장 많은 이제 일명 1타라고 하죠. 1타 강사를 일단은 하고 있고 몇 개월째. 그리고 난 다음에 리온교육이라고 하는 수학 단과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만한 컨텐츠를 일단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제가 직접 집필한 교재로는 뭐 레치타티보라던가 아리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해드릴 튜닝 등등등이 일단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여러 가지 저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튜닝이라고 하는 교재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학습했을 때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는지 초점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사진을 한 개 갖고 왔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이전 커리큘럼인 아리아 현장 수업을 하는 사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수성구에서 런칭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 수가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수업을 일단 한번 듣고 만족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입소문도 타고 여러 학생들이 또 추가적으로 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일단은 늦기 전에 합류하셔서 좋은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튜닝이라는 커리큘럼이 어떤 커리큘럼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튜닝은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이렇게 3과목이 출시가 되는데 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이 왜 또 확률과 통계는 또 배제하냐? 배제하는 게 아니고 확률과 통계는 개념 강좌 자체가 개강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튜닝이 오픈되는 시점쯤에는 아리아가 오픈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리아 확통에 대한 커리큘럼은 따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시간 맞춰서 또 튜닝에 대한 커리큘럼도 확률과 통계도 오픈해 드릴 예정이니까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현 시점, 그러니까 지금 5월 말인데 5월 말 시점으로 6월 15일 개강을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3과목만 일단 먼저 오픈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문항수를 좀 같이 한번 볼까요? 문항수를 보면 수학 1도 325, 제가 3월 25일생인데 325문항 딱 이렇게 맞췄습니다.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요. 아무튼 왜 325문항인지는 좀 뒤에 가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모든 과목이 다 325문항입니다. 그럼 이 325라고 하는 숫자에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왜 어떤 325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또 한 차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지점일 겁니다. 아리아도 N제고 튜닝도 N제인데 도대체 이 두 N제가 뭐가 도대체 다른 거냐? 차근차근 설명할 건데 2가지 정도의 비교 지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일단 행동 영역이 있죠.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행동 영역입니다. 내가 긴장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사고를 하려면 확고한 행동 영역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럴 때 저렇게 행동하겠다, 이럴 때는 이런 사고를 하겠다라는 것에 행동 강령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사고를 하는 연습을 버릇들여 놓지 않으면 긴장이라고 하는 변수가 끼어들었을 때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수학도 당연해질 수 있으니 당연하게 되도록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죠. 수학이 당연해지려면 그 당연해지기 위해서 행동 영역이라는 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립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리아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도 있고요. 또 뭐도 있었어요. 개념 포인트도 있고 기출 리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집대성해서 우리가 결국 뭐를 얻고자 했었냐면 행동 영역. 이거를 좀 확립하고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도 당연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그냥 느끼는 게 아리아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리아를 선수강 하셨다면 이제 튜닝으로 넘어오실 때는 이제는 느끼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네가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 영역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서 내가 가진 행동 영역이 틀리지 않았음을 매 순간 증명하시고 물론 그 순간 과정에서 틀렸다라는 게 증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행동 영역이 이게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까지 지수로그 함수 각각 2개씩 등장하면 관계를 봐야 된다라고 믿고 살아왔어. 근데 어떤 문제를 딱 만났는데 그 문제는 두 함수 사이에 관계가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계산만 통해서 정답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행동 영역이 뭔가 충돌되는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왜 이 문제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행동 영역으로 뚫리지 않는 문항인가를 일단 고민해 보시면서 다시 행동 영역을 조금씩 뭐 해야 돼? 교정해야 되겠지. 교정해야 돼. 그래서 튜닝의 가장 큰 목적은 행동 영역을 조금 더 섬세하게 교정하고 그리고 그 교정된 행동 영역을 바탕으로 또다시 적용하면서 아리아에서 확립했던 행동 영역을 무한 반복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아는 나의 역할이 중요했다면 튜닝은 이제 너의 역할이 중요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리아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사고하고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튜닝을 통해서 그럼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쌤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딱 책상에 앉아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사고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방식으로 사고했을 때 항상 일관적으로 뚫리는지에 대해서 조교쌤들한테 검사도 받고 그런 과정들, 교정을 하는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 바로 튜닝이다. 그럼 이제 차이점이 좀 분명하죠. 얘는 배웠던 학습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써먹는 과정이야. 계속 반복하고 트레이닝하면서 내가 실제로 행동 능력을 더 완벽하고 섬세하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리아에서 제가 거의 일단 퍼펙트하게 다 전달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네가 써먹는 것은 또 이제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튜닝을 통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문제 수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75제였죠. 근데 지금 튜닝 같은 경우에는 325제니까 문제 수가 확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나의 역할보다 이제 너의 역할이 중요해진 거고 나는 이 325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스스로 하시면서 자꾸 일단은 행동 영역을 계속 검토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큰 차이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얘는 난이도 자체가 4점 중반에 딱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수학을 바라볼 때 3점 못 풀어가지고 허덕이는 친구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사실 대부분은 4점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아를 통해서는 4점 문제를 좀 극복해보자. 그러니까 4점 문제를 좀 극복해보고자 이 아리아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여러분 수강하셨다면 그럼 이제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4점만 맞춰서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 3점도 틀림없이 잘 맞춰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3점 문제까지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4점 문제도 다 포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험 운영을 할 때 맞춰내야 되는 올라운드 난이도 있죠. 그렇죠? 그 모든 난이도들에 대해서 다 내포하고 있는 교재가 바로 튜닝이다. 그러니까 아리아는 딱 목적성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게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4점 중반으로. 근데 이제 튜닝은 4점 초반도 있고요. 4점 중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4점 후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킬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튜닝이라고 하는 교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냐면 수능 전반이다. 그러니까 수능 전체를 모두 일단 커버할 수 있는 교재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교재에 맞춰도 일단 시중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점 초반부터 해서 3점 후반까지 4점 초반, 4점 후반까지 이 모든 난이도를 한 교재 안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교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교재는 분명히 이점을 가질 겁니다. 그럼 요약하면 아리아는 4점을 극복하기 위한 NG였다면 그럼 튜닝은 뭐냐? 이제 실전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지 딱 100분 동안 이 30문항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시험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내가 이게 좀 효율적으로 딱딱딱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시험을 잘 보자고 하는 거잖아. 수학 문제 아무리 잘 풀고 네가 아무리 수학적 머리가 뛰어나도 시험을 못 치면 결국에는 그건 말짱 도루묵이야. 그치? 결국에는 시험을 잘 쳐야 되니까 실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별도로 키워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가 방구석에서 100날 문제, 100문제, 200문제 풀어봐도 아무리 실전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실전 가가지고는 네가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야.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종합 엔제의 최초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종합 엔제라는 말을 쓰진 않죠. 뭐 인문 엔제 이런 말은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 시간 종합 엔제라고 하는 최초 아무도 쓰지 않는 개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즉 3점부터 해서 4점까지를 모두 다루는 그러한 총체적인 난이도를 다 다루는 그런 훌륭한 교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리아랑 튜닝 비교를 마치고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그 튜닝 자체의 어떤 구성 요소를 좀 볼 건데 딱 3가지 정도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타임 어택입니다. 타임 어택. 8문항이 수록되어 있어요. 타임 어택. 전체 325문항 중에 8문항이 아니에요. 기다려봐요. 자, 8문항이고 타임 어택. 이건 뭐냐면 최근 10개년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까지 포함해서 3점짜리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할 만한 문제들만 모아서 8문항을 구성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수능 치어보면 1번 문제 그냥 눈풀로 풀죠. 1번 문제처럼 그런 쉬운 문제들은 8문항 구성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점 문항 중에서도 시험장에서 헉 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타임어택 8문항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다로운 3점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일단 제목 자체를 타임어택이라고 불렀고 8문항을 몇 분 안에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데요. 10분 안에. 근데 이거 10분은 제가 일단 정해준 기준이고 학생들마다 조교쌤들이랑 같이 조율해서 학생은 15분, 학생은 20분 정도로 시간 차는 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둔다가 일단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을 두고 우리가 8문항을 빠듯하게 풀어보면서 그 와중에도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아리아 같은 엔제 좋은 4점 문제 백날 풀어봤자 3점 틀려와버리면 결국 4점 열심히 공부한 거 의미 없어져 버려요. 그쵸? 결국 3점 하나 틀리나 4점 하나 틀리나 1점밖에 차이 안 나거든? 근데 여러분들 3점을 맞춰내려는 데 있어서는 크게 공을 안 들인다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여름도 다가오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 공부하기 싫잖아? 수학 문제 4점짜리 문제 풀면 또 안 풀리니까 짜증나잖아? 3점 문제를 풀면 돼. 3점 문제를 풀면서 좀 풀리는 느낌도 약간 받으시고 자신감도 얻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3점 맞추는 공까지 드린다고 치면 뭐 6월이나 아니면 6월 이제 이후에 개강하니까 뭐 9월이라고 할까요? 뭐 9월이라던가 더 나아가서 수능까지 갔을 때 3점 문제에서 실수할 확률을 많이 낮춰줄 수 있다. 그런 역할도 일단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어택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코너는 바로 브릿지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브릿지라고 하는 코너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브릿지가 뭐예요? 뜻이 다리잖아요. 연결 다리가 되는 지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점과 4점 준킬러의, 4점 킬러의 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요즘 수능으로 따졌을 때는 10번, 11번, 12번, 13번 요 구간에 해당하는 문제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브릿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시험장에서 틀려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단 사실 아리아에서 극복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완벽하게 극복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사실은 튜닝에서도 아리아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 아무튼 그 브릿지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충분히 튜닝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문항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4점 해결력을 증진하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킬러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킬러 문제일까요? 왜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나만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킬러 문제에서 사용됐던 그 복합적인 개념을 좀 단편적으로 떼내서 이 개념 하나 가지고만 문제 만들어보자. 하나 가지고만 문제 만들어보자 해서 어려운 문제를 좀 뜯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든 아니면 쌤이 미리 만들어놨던 어려운 문제든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각색해서 이 아이디어 하나만을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문제당 아이디어 하나만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제작한 게 브릿지 문항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브릿지 문항을 풀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문제라고 일단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타임어택 8문항을 이어서 브릿지 2문항이 수록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포커스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커스 문항 같은 경우에는 3문항이 수록되고 포커스 문항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리아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리아는 이 정도 수준 되는 문제를 3문제 풀면 하루가 끝났잖아. 근데 튜닝은 어때요? 8문항 풀고 2문항 풀고 3문항 풀어야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확실히 양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왜 아리아 때는 3문항밖에 안 풀었냐면 그때는 고민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제는 시간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야. 시간 내에서 고민을 충분히 잘 해내는 것, 그것도 일단 실력이니까 거기까지 연습하자는 취지에서 문항수를 조금 많이 늘려서 연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출제 가능한 모든 소재, 즉 아리아가 지향하는 바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는 제가 이 포커스를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거고 선생님 그럼 브릿지하고 타임어택은 해설 강의를 안 해주시나요? 브릿지는 일단 해설 강의를 해드리는데 잠깐 타임어택 같은 경우에는 해설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설지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카페에서 PDF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브릿지 같은 경우는 매일 2문항을 풀잖아. 이 매일 2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해설 강의를 촬영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공부하자마자 바로 브릿지 해설 강의 딱 촬영된 거 수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저랑 만나서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저랑 만나서 매일매일 제가 두 문제를 여러분한테 풀어드리는 걸 약속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고, 이 포커스는 여러분들이 주말에 혹은 뭐 평일에 현장 강의에 참석했을 때 그때 제가 아리아랑 동일한 방식으로 일부 문항을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항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실물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문항, 2문항, 3문항에서 11문항은 당연히 하루 기준입니다. 그래서 데이 하나 기준으로 이렇게 11문항을 풀게 되고, 일단 한 주는 5일로 기준 삼았죠. 아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튜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를 데이 5개로 나눴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총 몇 문항이 돼요? 65문항인가요? 지금 이게 13문항이죠. 13문항이죠. 13문항을 5일 동안 푸는 거니까 65문항 되겠죠. 그렇게 해서 5주 진행되는 거니까 325문항 이렇게 일단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딱 타임어택 파트를 편 책 교재 이미지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4문항 들어가서 총 8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제한 시간이 딱 적혀져 있고, 여러분들이 타이머를 설정해서 제한 시간을 딱 맞춰놓고 스타트 끊어서 이렇게 8문항을 해결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문항이 실려 있습니다. 이 2문항 같은 경우에는 10분 타이머 재시고 2문항 푸시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미는 제한을 둔다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10분 안에 끊어야 된다, 15분 안에 끊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압박감 속에서 고민이라는 걸 해보자라는 게 취지니까, 제가 여기 써놓던 10분은 그냥 제가 일단 정해준 기준일 뿐, 여러분들만의 기준은 또다시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합의를 해서 시간은 좀 조율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아리아랑 똑같다 그랬죠? 아리아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하루 문제를 풀면은 지수로그 단원, 그리고 삼각함수 단원, 수열 단원 다 경험할 수 있다 그랬죠. 튜닝도 동일한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1번 문제부터 포커스잖아요. 11번 문제가 지수로그일 거고, 12번 문제가 삼각함수, 13번 문제가 수열 문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똑같이 튜닝도 아리아랑 똑같이 내가 하루를 학습을 하면 전 단원을 학습을 하게 되고, 한 주를 학습하게 되면 모든 소재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 정도는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튜닝을 진행할 때 이 본 교재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컨텐츠가 있느냐 하면 네, 있습니다. 컨텐츠는 첫 번째는 글로우 모의고사라고 해서 일단 디턴 학원이랑 협력해서, 저희 연구소랑 협력해서 이 모의고사를 제공을 해 드릴 거고, 모의고사는 아마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아마 일정이 조율되면 여러분한테 안내가 나갈 겁니다. 주에 한 회 분씩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한테 나갈 겁니다. 풀 모의고사로 나갈 거고, 일단은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미적분이 기본인데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논의 중에 있으니까 확정이 되면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매주 한 회분의 글로우 모의고사를 주면서 정말 진짜 실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튜닝은 사실은 진짜 실전은 아니죠. 왜냐하면 교재에서 푸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진짜 사절지 용지로 뽑아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그냥 시험장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OMR까지 체킹할 수 있도록 정말 실전 상황에서 내가 일단 긴장감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 그런 것들 해서 실전력 향상할 수 있도록 글로우 모의고사 제공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초부터 열심히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했던 최상위권 전용 컨텐츠죠. 녹턴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녹턴이라고 하는 컨텐츠는 8주 동안 진행되었던 컨텐츠인데 8주 동안 매주 20문항씩 제공됐던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160문항 정도에서 한 150문항 정도로 더 추려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교재를 한 권으로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튜닝을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 나는 조금 상위권이다, 혹은 튜닝만으로는 조금 문항이 부족하다, 추가적인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청해 주시면은 녹턴 교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녹턴은 일단 지금 따로 해설 강의가 전 문항에 촬영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이라던가 비대면 Q&A를 통해서 문항들을 좀 해설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글로우 모의고사라던가 녹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정기 컨텐츠, 그리고 최상위권 전용 컨텐츠도 구비가 되어 있으니 튜닝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놨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하면 튜닝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일정 안내를 좀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리아가 5월 25일 토요일 날 종강을 했죠. 제가 지금 종강하고 나서 일단은 바로 직후에 지금 여기 촬영을 하러 왔는데, 일단 종강을 하고 6월 15일 날 이제 우리가 공동, 이거 아리아가 아니고 튜닝이네요. 튜닝 공동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6일까지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 공백기 동안에는 그러면 저희는 수학 수업을 못 듣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정규 수업은 없지만 제가 무료 특강을 열어서 학생들이랑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 1일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평가 직전이기 때문에 제가 6월 모의평가 대비 모의고사를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현장에서 응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실전 시험지에서 여러분 OMR까지 체킹 다 하고 시험 끝나면 조교쌤 피드백까지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6월 1일 토요일은 이렇게 현장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6평을 치겠죠. 6월 4일에 6평을 치겠죠. 6평을 치고 난 다음에는 이틀 뒤인 6월 6일 목요일 현충일이죠. 현충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학교를 안 가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다 모아서 6평 분석 특강을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서 6평 분석 특강 같이 들으시면서 이번 6월 기조가 어땠고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풀어보면서 6월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추후 또 공지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그래서 튜닝이 개강하느냐? 6월 15일 공통 개강하고요. 그리고 6월 16일 미적분 개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5일, 16일 개강하는데 15일하고 16일 같은 경우에는 위크 제로입니다. 위크 제로이기 때문에 이날 교재가 나가고요. 그럼 교재가 이때 여러분들이 수령이 되니까 당연히 그 다음 주차부터 위크 1을 해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15일은 빈손으로 오시면 되는데 그때 오셨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능 때까지 완벽하게 일단 사용할 수 있는 행동 영역을 딱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오시면 본격적인 위크 1이 시작된다. 이렇게 구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5주차까지 진행하시면 튜닝도 종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정 안내를 가볍게 드렸고요.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단 준비해온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게 있어서 제가 어제 새벽에 일단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좀 힘이 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수험 생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오글거리지만 진심 어린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듦이 나아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힘듦은 아마 점점점 더 커질 거예요. 똑같거든요. 격투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격투기 하는 선수들이 여러분들과 싸움을 잘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턱뼈가 강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턱뼈를 하도 많이 부러뜨렸기 때문에 우리보다 오히려 턱뼈가 더 약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턱뼈 맞는 걸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진 않겠죠. 많이 아파봐야 덜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턱뼈가 사실은 맞으면 맞을수록 아픈 거에 대해서 무뎌질 수는 있지만 덜 아파지고 더 건강해지진 않아요. 턱뼈가.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픈 곳은 계속 더 아파지기만 할 뿐이지 이게 개선되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7월 되고 8월 되고 9월 되면 더 힘들 거예요.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당연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내가 재수고 내가 삼수생인데 지금 힘들어해도 되냐? 내가 힘들어하면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힘든 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힘들면 하루 정도 쉬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루 쉬었다고 막 죄책감 느끼고 자책감 느끼는 것은 별로 일단 마라톤이잖아요. 이게 장거리 일단 달리기에서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를 컨트롤할 때도 그냥 오늘이 좀 잘 안 되는 날이면 그냥 그런 날도 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인드 자체를 조급하게 먹게 되면 잘 되던 것도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쯤에 많이 힘드시고 괴로우실 거라 생각하는데 힘든 점 있으면 당연히 저나 조교쌤한테 말씀해서 상담이나 이런 거 요청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도 얼마든지 좋고요.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줄 텐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수험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은 힘듦이 누적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견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견뎌내야 되죠. 견뎌내면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일단 당연한 거니까 내가 왜 힘들지 여기에 일단 자책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길 가다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는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803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 봤나요? 없죠? 근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건 땅에 박혀있는 작은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다는 건 생각보다 사소한 일 때문에 힘들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산에 등산한다고 쳤을 때 등산하기 전에는 산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산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는 산 정상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면 또 정상은 안 보이니까 그냥 또 가던 길 그대로 계속 가게 되면 되니까 그렇게 또 두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 두서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힘든 것 당연하다. 그러니까 힘든 것 때문에 더 힘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힘든 건 당연한 거니까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6월 15일까지 여러분들이랑 뭐 무료 특강으로도 만나겠지만 그때까지 이 튜닝 커리큘럼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 동안 6월 모의고사 잘 치르시고 저랑 6월 15일 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